안녕하세요. 꽁TV 김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김태백입니다. 북런던 더비. 야, 이거 뭐 피 튀기는 전쟁이잖아요. 축구를 빌미로 삼아서 모든 걸 풀어버리는 더비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더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 축구를 전쟁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더비가 그랬듯이 아마 역사적인 게 없는 더비는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비 게임답게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밤 경기를 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밤에 하다 보면은 훌리건 유명하잖아요, 영국. 그래서 밤에 뭐 술 먹고 밖에서 시비 붙어서 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명피해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영국 자체에 원래 이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심하는데도 그건 안 되는가 봐. 아무래도 관중이 뭐 4만 5만 명 몰리는데 거의 경찰 인원은 5만 명을 투입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5만 명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무리 마스코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 옆으로 이사 오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 제가 알기로도 원래 이 구장과 이 지역을 사용하던 건 토트넘인데 아스날이 약간 굴러온 돌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네. 근데 이게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 나쁜 게 왜 나쁘냐면 더비를 하긴 하는 건 좋은데 옆집에 이사 온 아스날이 지금 역대 그 전적을 보면 또 토트넘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안방 내주고 두들겨 맞은 느낌이거든. 어떻게 되냐면 79승 51무 60패인데 이거 19승 차이는 아마 토트넘이 한 10년 동안 거의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만 이게 뒤집어지는 경기야. 근데 이 경기 자체도 그 포체티노가 만들어 놓은 그 토트넘에 의해서 많이 좁혀진 거예요. 이거 자체도. 원래 그 전까지 포체티노 전에서 더비 경기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 좀 쉬운 경기들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토트넘이라는 팀이 중위권 팀이었는데 포체티노가 부임하면서 여러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그중에 손흥민이 한 명이겠죠. 그 다음에 해리 케인을 성장시켜서 지금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온 거거든요. 산타클로스 사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파란색이야 이거? 여기에 숨은 비화가 있어요. 지금 강원FC 대표님 이제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님이죠. 이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토트넘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역사를 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에서는 빨간 색깔 축구화도 별로 안 신는 편이고 뭐 빨간 색깔 스포츠카도 안 타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 빨간 색깔 모자도 안 쓴대요. 파란 색깔 모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건 좀 오버 아니야? 일종의 팀에 대한 리스펙트 아닐까요? 아니 근데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스포츠 가면 원색이잖아.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이것 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은 스포츠가 사면서 빨간색은 제외하고 검은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흰색이겠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토트넘 중에 빨간 색깔 축구 하시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흥민 지금 파란색이네. 어쩐지 손흥민 선수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안 산다 그러더라고. 그건 저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비 게임의 역사와 또 얘기거리들을 저희들은 이제 풀어봤는데 더비 게임만큼 진짜 중요한 때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36라운드 때 일부러 만난 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 제가 보니까 22라운드 때 원래 만나는 거였는데 그때 코로나 여파랑 막 이것저것 해서 밀렸어요 경기가. 그러니까.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경기가 연기가 되면은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뭐 다른 일정이 없잖아요. 리그 위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연기가 되면 1, 2주? 아니면 길어봐야 3주 안에 이게 재성사가 되는데 사무국에서 이거를 일부러 밀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로 밀렸어요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일 관심 가는 게임이 돼버린 거야. 야 이거 성공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나는 그렇죠. 토트넘을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토트넘 아스날 예상 라인업을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보자고. 일단 토트넘은 골키퍼 요리스, 그 다음에 3백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붙박이에요.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그다음에 왼쪽에 레길론이나 도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선수가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세션이 나올 테고, 오른쪽은 이메르송, 그러니까 미들라인은 벤탄쿠르하고 호이비에로, 그 다음에 왼쪽에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야 이건 이제 콘테 감독 오면서 거의 베스트 11 라인업이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조직력이 좋아졌다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아스날 게임이 참 잘했지만 이 베스트 라인업 같으면 충분히 경쟁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허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뎁스가 좀 약하다는 게 약점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아스날도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알만한 베스트 라인업이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모우라가 들어온다? 베르반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나 이런 상상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스쿼드는 확실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복춘 인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 성에 차지 않는 이 주전과 후보들의 갭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정하게.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거기에 준하는 선수들의 어떤 커리어가 들어와야 기대치가 되는데 손흥민 나가면 손나골, 뭐 손빼골 이런 말도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손흥민만큼 파괴력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포백 라인들이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수적 열시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많은데 토트넘의 이번 시즌의 최대 약점이라면 베스트 11 라인업이 나갔을 때 들어왔던 선수들의 기대치나 능력치가 또 결과치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토트넘의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은 원래 교체의 의도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던가 아니면 수비적인 공격적인 옵션을 넣겠다라는 건데 토트넘이 교체할 때 항상 생각했던 거 보면은 아 얘가 들어가서 분위기가 반전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 손흥민이 빠지면 아 손흥민 체력 안배를 시켜주려고 넣는구나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어쨌든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못하는 선수가 부족한 선수의 약간 그냥 땜빵식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진짜 아쉬운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진짜 있잖아 11명으로 이길 때까지 하려고 2대0 3대0 되면 그때 바꾸려고. 자 아스날 라인업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이 가는데 골키퍼는 일단 램스델 이건 뭐 100%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수아레즈, 중앙수비에 베나이트랑 마갈량이스가 아마 호흡을 맞출 것 같고 오른쪽에는 뭐 도미아스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죠. 4-3-3 형태로 나올 텐데 원볼란치에 엘레니가 나오겠고 자카와 웨데고르가 중앙을 맡을 것 같고요. 일단 왼쪽 윙에 마르티넬리, 포드 엔케티아, 오른쪽에 사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짚어드려야 될 게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르테타 감독 스타일이야 아니면 뭐 기대치 있는 선수가 있는 거야? 기대치 있는 선수가 있어요. 요 전반에도 그렇고 마르티넬리가 주로 나왔는데 여기에 원래 스미스 로우라는 되게 좋은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좀 관리가 필요한 선수거든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부상도 달고 있고 체력적으로 그렇게 왕성되진 않은 선수예요. 하지만 나왔을 때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야 그러면 그 선수들은 오히려 후반전 한 25분 30분 남겨놓고 들어올 때 더 무서운데. 그래서 리즈전에서 75분 경인가에 교체해서 들어왔어요. 마르티넬리랑. 이렇게 늦게 내보낸 이유는 토트넘전에서 선발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체력 안배를 시켜가지고. 네. 근데 내가 지난 게임 봤잖아 리즈 게임을. 근데 은케티아가 포지셔너로서 움직임의 어떤 그런 민첩성은 있더라고. 일단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잘 파고 들어가는 건 있어. 근데 아스날 스리톱보다는 확실하게 토트넘 스리톱이 요즘 보여줬던 포텐 같으면 한 두세 골은 아스날 상대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여기서 들더라고. 비교를 아스날이랑 하시는데 어. 그 쓰리톱은 리버풀이나 맨시티랑 견주어도 꿀리지 않다.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쓰리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키포인트는 양 팀의 수비 라인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예상 라인업은 왼쪽에 수아레즈, 중앙수비에 마갈량이스와 베나이트, 오른쪽에 토미아스가 나온다고 했지만 당장 전 경기만 봐도 토미아스가 왼쪽 백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수아레즈를 둔다? 손흥민과 매치업인데 이 선수가 손흥민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해요.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르테타도 그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스쿼드는 왼쪽에 토미아스 선수가 나오고 요즘 폼이 좀 로폴딩과 마갈량이스가 중앙수비에 나오고 오른쪽에 베나이트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베나이트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되게 멀티툴이에요. 중앙 수비도 보고 오른쪽 수비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약간 좀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비력도 준수한 편이고 빌드업도 좋아서 아마 이 선수가 오른쪽에 서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번 아스날전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난 약간 있어. 뭐냐면 선수들이 이 리듬을 타는데 항상 잘하는 선수, 그다음 적당히 하는 선수, 때로는 터지는 선수들이 있고 잘하다가 약간 떨어지는 선수가 있는데 벤탄쿠르. 야, 근데 벤탄쿠르가 잘하다가 요 근래 두세 게임 약간 다운이었어. 여기서 아빠가 잘 짚어주신 게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에서 요번에 키포인트 선수가 그 선수와 맞물려요. 누군데? 그게 바로 웨데고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레알에서 왔어요. 이제 아스날 팬들끼리 하는 말이 레알상 외시 가문이라는 말을 해요. 외질이 왔듯이 웨데고르 이 선수도 외시거든요. 레알산의 외시의 왼발잡이에 똑같은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뭐 리즈 게임 때도 게임의 완급 조절 내지는 킬패스를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찬스들을 만들어주는 선수, 이 선수가 맞더라고. 근데 벤탄쿠르에 대한 기대치는 뭐였냐면 잘하다가 약간 지금 좀 주춤한데 벤탄쿠르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이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스리톱 잘하지, 호이비엘에서 잘하지, 벤탄쿠르가 이날 중심 잘 잡아준다라면 완전 반전시킬 수 있는 커리어가 되고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거야. 토트넘과의 결전에서
수비 라인의 핵심은 전 토미야스 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전 라운드에서도 손흥민을 봉쇄했던 것처럼 만약에 손흥민과 1대1 매치업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토미야스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아르테타 감독이 변칙을 쓴다라면 지난번에 왼쪽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토미야스가 클루셉스키를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손흥민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클루세스키. 저는 오히려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돌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스피드가 빠른 골게터 스타일인데 클루셉스키는 오히려 지켰다가 패스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볼 소유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전혀 반대의 선수면 토미야스 선수가 약간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 게임은 그렇게 되겠다. 만약에 토미야스가 핵심이라면 손흥민하고 클루셉스키는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플레이니까 동시에 바꾸고 하는 거야. 이날 게임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많은 게임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는 거야. 베나이트 이 선수도 되게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 선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 왔어요. 바란이 얼마에 왔는지 아세요? 맨유에? 500억 정도에 왔어요. 바라니? 바란이. 레알 바라니? 네, 레알 바란이 500억 정도 왔는데 이 선수가 860억인가에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야 이거 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수가 국적이 또 잉글랜드예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가 있던 선수인데 뭐 사람들이 뭐 독박 썼다 아니면 뭐 잉글랜드 프리미엄으로 뻥튀기 당했다라고 했는데 1라운드 때 기억나세요? 브래드포드한테 2대0으로 진 경기? 졌잖아. 진짜 못했어요. 아마 이 선수가 워스트로 뽑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취업 사기 당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이 선수가 지금 그러면 케인 내지는 뭐 클루셉스키, 손흥민 그쪽에 어쨌든 연계 플레이나 이렇게 또 협력 플레이 해줘야 될 선수네. 그렇죠. 이 선수는 되게 지능적인 선수여서 아마 모든 포드들이 꺼리는 수비수? 왜냐면 되게 똑똑하거든요. 빌드업도 괜찮고 수비력도 되게 준수하고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은 뭐 헤딩 경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있어요. 헤일 케인이라는 공격수에 대해. 나는 이 선수 은케티아가 진짜 궁금해. 근데 저 아스날 팬이잖아요. 아스날 팬들도 얘가 누군지 궁금해요 지금. 근데 지난 게임 리즈 게임 할 때 두 골 넣었었잖아. 그렇죠. 위치 선정,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 일단 골 냄새 잘 맡아. 근데 플레이하는 거 보면 뭔가 뚜렷한 뭔가는 없어. 아스날 팬들이 느끼는 걱정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선수가 아카데미에 있을 때는 되게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U18이라던가 U23에도 되게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인데 콜업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게 없어요. 되게 기대를 많이 가졌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좋다? 그렇다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다? 뭐 볼키핑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2%씩 다 떨어지는 느낌의 선수였는데 요 근래 되게 폼이 많이 올라오고 약간 스텝업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카타르에서 함께 속해 있는 조중에서 가나 국가대표를 지금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 선수가 2차 국적이 가나로 저도 알고 있어요. 페이스를 잘 봐야 되겠지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랑 경쟁할 수 있는 가나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이 더비 게임에서부터 손흥민 선수 잘해가지고 일단 기선제압 해야 될 것 같아. 아빠는 저보다 토트넘을 더 잘 아시잖아요. 양 팀의 예상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홈이니까 콘테 감독은 배수진을 치긴 칠 거야. 근데 아스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겨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전방에서부터 라인업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걱정되는 건 뒷공간인데 어쨌든 이번 게임은 이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토트넘이 이번에 되게 공격적인 전술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스날은 반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갖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토트넘 되게 잃을 게 많은 경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지게 된다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되는 거고 비기면 4점 차 이겨야지만 1점 차로 이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스날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굉장히 얻는 게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축구에서 비기는 게임 생각이 제일 어려운 게임이야. 그렇게 해서 말리는 경우 진짜 많거든. 왜냐면 심리적으로 아스날은 비겨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약간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런 게임들이 위험한 게임들이거든. 그래서 아마 콘테 감독은 심리적인 것들을 좀 파고들면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전술 중에 핵심 포인트인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아스날이 역습 이후에 만들어주는 플레이 자체 간결하게 빠르게 나오잖아.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손흥민이 고전했던 경기는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상대가 내려앉는 게임이지. 그렇죠. 공간이 없고 아예 내려앉는 팀한테 손흥민이 되게 고전을 했었는데 요번에 아스날이 그런 전술을 갖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아니 있어요. 근데 더비 게임에서 치고받고 안 하고 물린다.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아스날답지 않거든.
지금 아스날답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도 피드님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전에 벵거 시대 벵거볼이라고 하는 이 아스날의 축구는 지게 되더라도 되게 재밌는 축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르테타의 강점은 재미와 경기 내용은 좀 좋지 않더라도 되게 실리를 챙기는 축구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팩값도 잘 배운 거 아니야? 잘 봤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낸 축구라는 게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안 되는 스포츠잖아요. 골이 다인 경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르테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킹우의 수를 먼저 봐야 될 텐데 첼시가 67점, 아스날이 66점입니다. 토트넘이 62점입니다. 자, 잔여 경기는 3경기 똑같이 남아 있으니까 토트넘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패배 시에는 거의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첼시가 67점이기 때문에 62점이면 첼시가 1승을 하게 되면 토트넘이 2연승 하더라도 68점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그쵸. 첼시가 심지어 1점만 먹어도 다득점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탈락이니까 뭐 기적과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탈락이 결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 본다면 아스날이 이번에 경기에서 승리 시 토트넘은 탈락하고 아스날은 챔스 확정이 돼요. 아스널은 지금 심리적 부담 더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경기에 이기면은 나머지 경기와 상관없이 챔스에 진출한다? 이건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아마도 있잖아. 필사적 생일 거야. 그쵸. 마지막 고비이자 기회인데 이거 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이건 그냥 챔스 못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런던 더비에서 홈에서 아스널 자력 진출을 만들어주고 탈락이면 챔스 못 나는 그 충격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 쓰잖아요. 진짜로 이게 연쇄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본인이 부인했지만 콘테의 PSG 부임 가능성이니까 뭐 토트넘을 떠난다는 거 그리고 케인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은 챔스를 보고 뛰는데 토트넘을 갈 만한 선수가 또 누가 있겠냐. 되게 여러 가지를 잃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이 지게 된다면. 토트넘 그거 얘기하니까 손흥민 선수 그 인터뷰 나오더라고. 골 넣는 것보다는 챔스를 나갈 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큰 그림들이 속해 있는 것 같아. 일종의 스노우볼이라 그러죠. 아스날한테 만약에 토트넘 지게 되면 탈락 결정, 뭐 연쇄작용, 오케이 다 받아들일게. 할 말 없는 거죠, 진짜로. 그렇지, 그래도 할 말 없는 건데, 근데 말이야, 토트넘이 이겼다라고 하면 토트넘한테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또 보는 거야. 저도 요번에 아스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 잔여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아스날의 잔여 경기를 먼저 보자면 뉴캐슬과 에버튼이 남았는데 지금 뉴캐슬이 기세가 너무 무서워요. 카타르 자본은 없고 요번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당장 내년에도 문제인데 요번에 좋은 선수들 너무 많이 데리고 왔고 에디 하우가 팀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버튼 저 이 팀이 진짜 도깨비 팀이거든요. 왜냐면은 요번에 첼시 이기고 레스터 이기고 지금 강등권 탈출까지 왔는데 여기서 아스날 이긴다? 그럼 탈출 확정이에요. 이게 강등로이드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토트넘이 조금 더 나은 건 있네. 토트넘도 강등 로이드라는 얘기가 있는 팀이 한 팀이 있긴 있어. 벌리. 벌리도 강등을 잘 안 하는 팀 중에 한 팀이야. 근데 토트넘은 좋은 게 하나 있어. 일단 마지막 게임이 진짜 중요한 게임이잖아. 그쵸. 노리치야. 노리치는 탈락 확정이야. 그럼 이 팀은 진짜 동기부여가 없는 거잖아. 내년 시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느낌들로 아마 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다면 1점 차 마지막 두 경기에서 6점을 넣고서 경쟁을 한다라면 토트넘한테서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토트넘 이기게 되면 아스날만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 첼시까지도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두 팀 중에 한 팀만 무너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토트넘은 아스날 이기게 되면 3연승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돌아오는 13일의 금요일. 원래 13일의 금요일이 약간 그런 느낌의 날들이잖아. 3시 45분 북런던 더비 정말 중요한 게임 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올 거지? 올 거죠. 저는 진짜 이것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진짜 한쪽은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야, 근데 그날 진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나는. 왜냐면 아스날이 이기도 그렇고 토트넘이 이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날 아스날이 만약 이기게 되면 선수단하고 양팀 팬들 그 다음날 뉴스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 이날은
아스널이 토트넘 성지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개발라서 토트넘 휘바람 불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 누누 무리뉴 둘 다 아스날이 보냈어요. 아스날 뭘? 경기에서 지고 경질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요번에도 저희가 콘테 PSG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씨.